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김태훈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분 전에 파면됐습니다. 오전 11시 22분 기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주요 판단 내용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일단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는 이익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생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의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고, 또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선고 결과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각인 11시 22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11시 22분부터 윤 전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선고 낭독한 순서대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을 따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등 이른바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네, 일단 이 자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오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와 재판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 내란죄 판단을 철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적용 법조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내란이란 어떤 행위를 철회하지 않고 이 내란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서추 사유의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다른 판단이었던 일사부재리 원칙 등의 위배 사항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또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대부분의 국회 소추단 측의 소추 사유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요건으로 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인 선포라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또는 예산안 폭거, 또 부정선거 의혹 등을 국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런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야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제2요구권 등을 행사하면서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고, 2025년도 예산안 역시 현실화하지 않은 미래의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부정선거 의혹은 어떤 정치적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이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시각 1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차들이 헌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한마디로 부적법했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헌법재판관들이 살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먼저 판단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는 이제 부서를 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점이죠. 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그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등 14명의 인원의 위치 확인을 지시한 점, 그리고
홍장원 1차장 전 국정원 1차장이죠. 에게 네. 방첩사의 지원을 지시한 점, 이런 점들이 모두 위헌성, 헌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 포고령도 이제 논란이 됐었죠. 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이런 활동을 금지하면서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그 조항 자체가 헌법의 위반이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선관위의 압수수색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는데요. 이 사법부가 현직 법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 이런 위치 확인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법관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서 사법권 침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 측이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 쟁점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법, 위헌성뿐만 아니라 이 파면의 중대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어떻게 결정 내렸나요? 네, 이제 잠깐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살펴본 다음에 그럼 이 같은 헌법 위반이 과연 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을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거대 야당을 적대시한 것은 이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배제하려고 한 시도 이렇게까지도 언급을 했고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이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중대하게 이 헌법 위반의 중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앞에 개항된 봉황기가 내려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됐고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선은 그럼 언제쯤 치러지나요? 네, 이제 탄핵이 인용됐으니까 조기 대선이 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 현행법은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4월 4일이죠. 여기서 이제 60일을 세보면 6월 3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6월 3일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선 준비라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마지막, 그러면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40분 전, 지금 약 50분 전에 파면됐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전해드렸습니다.